2024년 장교 중령 진급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요즘에 출신 성분을 그 진급 결과에 이렇게 나타내지를 않게 되어 있어요. 육군이 옛날부터 그랬는데 해군도 이제 그거를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따라가서 옛날에는 뭐 사관학교 몇 기 누구누구누구, 그러니까 중령 진급자 명단에 사후 몇 기 누구누구누구, 학군 몇 기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뜨고 그냥 이름만 뜹니다. 기수도 안 떠요. 그래서 그냥 몇 명이 했다 이렇게만 나와서 정확하게 그 기수에서 몇 명이 했는지 이런 거를 추산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각 출신별로 해군, 장교, 중령 몇 프로를 달았는지 이런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똑같이 이 시기에 라이브 방송을 했었죠. 근데 올해도 우리 해군은 놀라운 진급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해군 출신이다 보니까 해군 자료밖에 없지만은 육군 자료 같은 경우는 그냥 캡틴 김상호님께 여쭤봐서 대략적으로 그냥 출신별로 몇 프로 진급을 한다 정보를 입수를 했고요. 일단 해군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4년 해군 중령은 주력 기수가 전투병과 같은 경우는 사관학교 62기급 분들이 이제 진급 1차 대상자셨고요. 기술행정병과 같이 뭐 예를 들면 재정, 공병, 헌병 뭐 이런 데는 61기급이 1차 진급 대상자였습니다. 전투병과보다 1년 더 늦게 중령 진급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62기면은 08군번입니다. 08군번. 08군번 분들이 이제 중령 진급을 하는 시대가 왔다. 이분들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겠죠? 이제 40이잖아. 40살이면은 85년생이다. 85년생. 85년생 연예인은 이렇게 됩니다. 이 송중기 씨도 85년생. 중령이야, 중령. 태양의 후예에서 시발 대위로 나왔는데 얘 중령이다 그 말이야. 인생. 하면은 이제 그래. 수고한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짬이 되는 거죠. 야, 여군 중령으로 이런 연예인분들이 온다면은 참 그 배는 아주 복받은 배일 겁니다. 이분들이 지금 중령과 이제 동갑이에요. 와, 박수진도 중령입니다. 네. 아, 허각. 이 사람은 좀 중령같이 생기긴 했네. 네. 우리 허각 형님도 중령이 됐죠? 네, 이민기 씨도 중령입니다. 일단 해군 같은 경우는 육군하고는 조금 다른 진급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소위에서 1년 하면 중위, 중위에서 2년 하면 대위가 됩니다. 육군 같은 경우는 이 대위가 만 3년이 아니고 3년 4개월, 뭐 3년 8개월 뭐 이런 식으로 다 달라요. 예, 그때그때마다 해마다 예산에 따라서 중위를 더 오랫동안 달고 해군과 공군 같은 경우는 대위를 만 3년 차에 다 달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소령은 원래 군생활 10년 차에 소령을 달죠. 이제 해군 같은 경우는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요즘은 8년 차 때 달아줍니다. 소령을. 굉장히 빠르죠. 육해 공군 중에 해군이 가장 소령은 빨리 단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그냥 달아주는 게 아니라 임, 소령, 진 이거 아는 분들 아시죠? 이게 8년 차입니다. 임, 소령, 진이 뭐냐? 임시 소령 진급 대상자다. 뭐 그런 말이죠. 임, 소령, 진은 어떻게 되냐? 일은 소령 일을 시키고 월급은 대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임, 소령이 됩니다. 이때는 다행히 소령 월급도 줍니다. 좋죠? 실질적으로 소령이야. 그러니까 월급까지 소령이니까. 옛날에는 임소령까지도 그냥 대위 월급을 주고 그 일을 시켰다고. 근데 지금은 소령 월급도 실제로 줍니다. 난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해군이 잘하고 있다. 그래도 이게 어디야. 육군 애들은 이거 보면은 기겁을 합니다. 정말 부러워가지고 거품을 물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진짜 소령이 되는 겁니다. 10년 차에. 근데 이 임소령이랑 그럼 소령이랑 어차피 소령 월급 똑같이 주는데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 물론 사람이 부족해서 대위급을 소령으로 땡겨와서 쓰려는 게 가장 큽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근데 재수없게 만약에 임소령 때 사고를 쳐봐. 그러면은 다시 대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책임감 있게 잘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시스템을 아주 머리 좋게 고안을 한 거죠. 육군은 소령 진급을 10년 차에 1차 진급 대상이 되는데 출신마다 이것도 다른데 육사 출신은 거의 100%가 다 소령을 바로 달고요. 이사는 1차에 약 30%밖에 안 달아줍니다. 그 다음에 2차 때 또 한 30%? 뭐 이 정도 달아줍니다. 그리고 3차 때 나머지 한 뭐 10에서 20% 달아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3, 4차까지 있어. 3차, 4차까지 있어. 그래서 고압 70% 정도만 소령이 됩니다. 이게 육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육군은 실제로 만년 대위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10년 차에 소령 못 달았어. 대위야. 11년 차에 소령 2차 또 떨어졌어. 대위야. 12년 차에 못 달았어. 13년 차 4차 때 못 달았어. 대위로 이제 집에 갈 준비해야 됩니다.
뭐 그런 식이야. 그래서 육군은 소령 진급부터 사실은 이 피 터지는 싸움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인데 우리 해군 같은 경우는 소령을 100% 무사 진급 1차에 출신 여부 상관없음. 하출신, 비사출신 상관없음. 무사 진급입니다. 무사. 사고가 없다는 가정하죠. 본인이 군 생활하는 10년 동안 사고가 없는 사람이면 100% 소령 진급을 달아줍니다. 근데 한 10분의 1 정도가 보통 사고가 생기는데 생각보다 높죠. 10% 정도 비율이면 10에서 한 20% 정도가 사고가 있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보안 사고라든지 대위 때 자기가 뭐 컴퓨터 USB 잘못 꼽았다든지 뭐 비밀 파쇄하다가 잘못해서 한 장 딸려 들어가서 실제 비밀을 갈아버렸다든지 아니면은 옆에서 일 존나 못하는 옥지련 혼내다가 내 인연 너 일 똑바로 못해 이 개 같은 년 너가 그러고 군인이야 막 이렇게 혼내다가 이제 여군한테 찔려가지고 어머 저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어요 하든지 아니면 밑에 후배 놈이 존나 못해가지고 두드려 팼다든지 폭언을 일삼고 법도가 무너진 그런 군생활을 하면 사고가 나죠. 그러면은 이 무사진급이 아니겠죠. 그러면은 진급을 못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해요. 2차 때 시켜줌. 그래서 사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임소령진도 아니고 임소령도 아니고 소령 10년차 때도 못 달고 진짜 소령을 11년에서 또 12년차 때쯤에 소령을 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기들보다 실질적으로는 한 3년 정도의 그 소령을 더 늦게 다는 듯한, 어쨌든 이때는 직책계급이라도 달아주니까 월급은 대위더라도 연관장교로 약간 보이잖아. 직책도 그런 거 하고, 그리고 9년차 때는 실제로 해군은 소령 월급도 주니까 그냥 제값 받는 거죠.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시켜준다는 거야, 해군은. 왜? 사람이 없으니까. 정답입니다. 사람이 없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요즘에 해군 미달 아닙니다, 장교들. 해군은 정말 멋진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을 장기 복무 자원으로 선발할 때부터 소령 진급 TO를 얘한테 할당을 해놓고 뽑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육군처럼 일단은 소령 뭐 네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넌 대위로 집 갈 수도 있는데 그거 뭐 알바노? 그거 네 인생이잖아. 모르겠고 그냥 일단 장기는 시켜줄게. 이렇게 해서 장기를 뽑는 게 아니고 해군은 장기 복무 선발할 때부터 얘를 소령까지는 무조건 써주겠다라는 생각으로 TO를 확보해놓고 장기 자원으로 선발을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요즘에는 올해부터죠. 소령 정년이 만 50세까지 늘었습니다. 원래는 45세였습니다. 잘한 거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45세면 정년이 너무 짧아서 인생을 막 바치면서 정말 충성심 있게 군생활 하기보다는 진급에 목매달게 되거든요. 중령을 못 달면 45세에 집을 가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저 말이 많았죠. 그래서 50세까지 늘었어요. 사실상 해군에서는 이건 무슨 의미냐, 장기자원만 선발이 된다면 본인이 그냥 중간에 전역만 할 생각이 없다면 50세까지는 정년이 보장된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연금은 만 19년 6개월 복무 시 전역과 동시에 즉시 수령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즉 소위로 30세까지 임관하면 장기 자원 일시 연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해군에 요즘에 좀 나이가 많은 소위들이 옛날보다 더 들어오는 느낌이 나긴 합니다. 뭐 가끔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수리 형, 제가 나이가 28살인데 지금 해군 소위로 가면 늦나연? 저는 틀딱인가요? 저는 딸 피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인가요? 막 이런 걸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너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 이것 때문에. 옛날에는 이래서 너네들이 소령을 달아도 중령을 못 달면 연금을 못 받았어. 근데 지금은 50세까지 늘었어. 그래서 만 30세까지 전에만 임관하면은 연금수의 대상자니까 전혀 늦은 것이 아니다.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해라 라고 저는 이제 말을 해주죠.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연금만을 바라보고 군대를 20년 할 걸 생각하고 지원을 한다는 거는 조금 말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일단 호락호락하지도 않을 거고, 소령 연금이라고 해봤자 실수령 190만 원 정도 받거든요.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일단은 본인이 낸 돈을 받는 겁니다.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 사람들이. 군인 연금 많다 하는데 이거 본인이 그 20년 동안 낸 돈을 그냥 적금 타먹듯이 받는 거예요. 군인은 퇴직금이 없어요. 기여금이라 그래가지고 국민연금보다 2배 가까이 더 뗀단 말이에요. 본인의 월급의 얼마였더라? 14%인가 18%인가를 20년 내내 떼야 돼. 그래서 그거를 군인연금공단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전역할 때 퇴직금 없이 연금으로 매달 녹여서 주는 그런 개념이에요. 퇴직금으로 일시급 수령할 수도 있고 연금 안 받고 그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근데 그렇게 치면 사실 이게 국민연금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진 않아요. 국민연금이 보통 100만 원 안짝으로 받잖아요. 군인연금이 그거에 2배를 내고 이 정도 받는 거니까 대신에 퇴직금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제가 연금만 보고 군인을 하면은 인생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냐면은 지금이 2024년이죠. 지금도 소령 전역하면 19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200만 원이라고 칩시다. 이거는 출신에 따라서 좀 달라요. 본인의 근무 연수가 20년만 하고 나온 사람이 있고 22년 하고 나온 사람이 있고 뭐 다 다를 거 아니야. 한 2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은 제가 입대했던 2014년에도 소령 연금은 200만 원이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슷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추세가 국민들이 다 늙어가고 있잖아요. 출산율은 바닥이고 기대수명은 올라가고 해서 연금 이것도 지금 다 적자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말할 수 없는 적자고 군인연금도 마찬가지고 사학연금 이거 어디고 연금 적자가 아닌 곳이 없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제가 봤을 땐 꼼수를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연금을 깎으면 당연히 그 해당 계층들이 막 들고 일어날 거 아니야. 아니면 다 전역한다든지. 그러니까 절대적인 액수는 줄이지 못하더라도 그 물가 상승분만큼은 안 올려주는 거야 연금을. 그럼 만약에 2034년에도 소령연금이 200만 원이라면 아니면 본인이 전역하는 20년 하고 전역하는 2044년에 소령연금이 200만 원이라면 그러면은 과연 이게 많이 받는 걸까라는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2014년도에 200만 원이면 정말 많이 받는 연금이죠. 이때는 순대국밥 5천 원밖에 안 했으니까 2024년엔 순대국밥 10,000원이야. 그럼 실질적으로 이거는 10년 전 물가로 치면은 100만 원 연금이에요. 그러니까 절반으로 지금 깎인 거라고 보면 돼. 이거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연금을 개혁을 안 한다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연금은 물가 상승을 방어를 해주냐 안 해주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가 상승 방어를 지금 못 해준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럼 2044년에 200만 원이라면은 이때는 25만 원의 가치 또는 50만 원의 가치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것만을 바라보고 과연 20년을 자기를 태울 수 있냐. 이거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30세쯤 된 할 줄 아는 거 없는 한량인데 그냥 개나 소나 다 뽑아준다 그래갖고 저거라도 보고 가자 그런 마인드보다는 정말로 자기가 군인이 하고 싶어서 뭐 나라를 수호하는 뭐 이런 게 좋다라든지 뭐 그런 이유로 가는 게 맞지. 이거만 보고 가면은 인생이 되는 수가 있다. 공군도 중요한 거는 해군처럼 소령을 100% 무사진급을 시켜주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뭐 임소령진 임소령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론 조종사들만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비전투병과는 임소령진 저런 거 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번에 462기가 그래서 1차 대상자 OCS로는 104기 5기가 08군번이고요. ROTC 같은 경우는 53기가 해군에서는 이 089번입니다. 이렇게 이 세 출신이 이제 진급을 이번에 했는데 결과를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사관학교 62기는 몇 명이 진급을 했냐? 27명이 진급했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OCS 104기, 105기 여기 몇 명 진급했을까? 안타깝게도 5명 진급했습니다. 이거는 104기 그리고 105기는 2명 진급했습니다. 작년하고는 좀 다르죠? 예, 작년에는 좀 더 많이 했는데 어쨌든 자 ROTC 이분들은 몇 명이 진급했냐? 3명이 진급했어요. 자 이렇게만 보면 와 씨발 이거 사관학교가 다 헤쳐먹는 거 아니누? 저 새끼들 막 씨발 카르텔 아니누? 저 새끼들도 육사 새끼들하고 똑같구만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잘 모르는 분들 50대 60대 어르신분들은 야 해군 그거 왜 가냐? 배 많다고 육군을 가야지 진급이 잘 되지. 육군은 사람도 많고 야 중령 대령 막 별까지 잘 달더만 응? 해군은 진급이 안 된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몇 명 중에 몇 명이 진급했냐? 함정장교 기준이에요. 제가 조사하기로는 88명 중 27명이 1차 진급을 한 겁니다. 계산기를 때려봤더니 정확하게 30%죠. 30% 1차 진급. 생각보다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적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죠. 사관학교 치고는 적은 겁니다. 보통은 30%에서 35% 정도 합니다. 자, OCS는 자 이거 두 개를 합칠게요. 7명이 진급을 했는데 104기, 105기를 합치면 함정병과 인원이 몇 명이냐? 35명입니다. 약간 이번에는 OCS가 힘을 못 썼어요. 7나누기 35 하면 20%죠. 그래도 이게 어디야? 20%가 1차 진급을 했는데 작년에는
OCS가 40% 진급했습니다. 1차에 사관학교보다 더 진급 많이 했습니다. 작년은. 근데 올해는 조금 부족하죠? 네, 사관학교랑 물론 경쟁하는 건 아닙니다. 20% 1차 진급했습니다. ROTC 8명 중에 3명이 진급했습니다. 37.5%입니다. 자, 이번에는 ROTC가 중령 진급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OCS가 이겼다면 올해는 ROTC가 1등이다. 중령 1차 진급 가장 많이 했다. 근데 잠깐만. 저거 하나만 넘고 들어갈게요. 아니, 그럼 8명밖에 안 남았냐? 라고 하잖아요. 35명밖에 안 남았냐? 라고 하잖아요. 저게 이제 육군 마인드야. 육군이 잘못된 거야. 뭐냐면 남은 인원이 8명이 적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거야, 해군에서. 왜냐면 한 해에 ROTC 인관하는 인원이 150명, 100명 요 사이에 100명 정도밖에 인관을 안 해. 해군 ROTC는 의무 복무가 2년이에요. 그래서 정말 거짓말 안 치고 90%가 다 그냥 나가서 사회 활동을 하려고 오는 애들이지 장기 자원으로 하려고 오는 애들이 아니라니까. 왜 전역하냐? 해군은 RT는 한해대, 목해대, 부경대, 제주대 이렇게 있는데 해양대, 부경대도 수산대죠. 그래서 여기는 해기사야. 해기사. 마도로스 해기사. 연봉이 억대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애초에 해군 ROTC 친구들은 나가서 상선을 타러 가려는 사람들인데 우리나라가 군대를 가야 되는 그런 나라니까 병사로 가긴 그렇고 장교로 가는 것 뿐이야. 대체복무라 그래서 상선을 3년을 타면은 군대를 갔다 온 걸로 쳐주는 그 대체복무제가 많이 TO가 줄었어요. 그리고 준 것도 있지만 실제로 3년이고 그 3년이 배를 탄 기간만 3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뭐 6개월 배 타고 정박 한 3개월 하고 6개월 배 타고 정박 3개월 하고 이걸 만약에 반복을 했다. 그러면 군복무를 끝마치는 데만 해도 4, 5년 이렇게 막 든단 말이야. 길게 걸리는 사람들은. 짧아봤자 3년 반 안짝에 끝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럼 ROTC로 빨리 가서 돈도 벌고 어차피 같은 배 타는 직종이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 사람들이 ROTC로 오는 거예요. 해군 RT는. 알겠습니까? 일반 육군 뭐 RT랑 같냐? 육군 그냥 아무나 개나 소나 가는 RT랑은 다른 개념이야. 물론 이거는 해기사 계열에 한해서 해군 RT는 실제로 그래서 뭐 여기서 돈 제일 잘 버는 사람이 여기 해군 RT야. 여기는 그래서 좀 다른 케이스야. 그래서 이 8명 남은 분들은 그냥 참군인이고 애초에는 그냥 다 전역해. 전역해서 상선 타러 가지 누가 군대에 있냐. 그래서 이게 적은 게 아니라고. 그래서 실제로 장기 복무 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장기 복무 그냥 손들면 해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잡아봐. 자, 육사는 넘사긴 하죠. 60에서 70%가 1차 중령 진급을 합니다. 1차에. 근데 기사는 1차에 8에서 15%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최종 진급 2차, 3차, 4차 뭐 임기제까지 다 하면 육사는 90%가 중령입니다. 90% 이상 중령. 비사는 8에서 23%입니다. 그러니까 학사장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육군 학사장교는 1, 2, 3, 4차 진급 다 해도 8%밖에 진급은 안 된대요. 중령까지. 3사관학교랑 ROTC 같은 경우는 1차에 뭐 8%, 2차에 뭐 또 몇 프로 해서 마지막 끝날 때쯤 되면 20% 정도까지 진급을 한다고 합니다. 23%까지 간 적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중령 달기가 매우 힘들죠. 비사 출신이면은 100명 중 8명이 중령 진급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사가 이게 다 헤쳐먹는 겁니다. 육사가. 여기는 육사가 카르텔이야. 해군과 육군과 가장 다른 점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군은 보통 다 똑같이 30%대로 진급을 보통 1차에 하거든요. 올해 좀 여기 OCS가 이번에 좀 못하긴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해군은 각 출신별로 서로 경쟁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자기 출신하고만 경쟁한다고. 예를 들면 사관학교 62기랑 OCS 104기랑 중령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애초에 그냥 그 출신이 88명이 남았잖아, 사관학교가. 그럼 이 중에서 30% 진급해줄게. 이거고 너네는 35명이 지금 소령으로 남아있잖아. 그 중에 30% 해줄게. 뭐 그런 개념이고 너네 8명 남아있잖아. 그 중에 1차에 30% 해줄게. 이런 개념으로 출신마다 다 할당을 해준다고. 아주 공평하게. 아니 장기 복무 된 순간부터는 사관학교나 비사나 똑같은 거 아니야. 사관학교는 대신에 장기 복무가 아예 된 채로 인관을 하고 그 다음에 호봉도 2호봉이 더 높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서로 그러니까 출신별로 싸울 일이 없겠죠. 당연하지 않겠어? TO를 뺏어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육군처럼. 참고로 공군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각 출신별로 따로 해가지고 할당을 해주는 개념이야. 그 남아있는 인원에 비례해서. 그리고 육군은
반대로 육사가 가장 적어요. 인원이 1년에 230명, 240명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3사는 1년에 450명이 임관합니다. RT는 3000명이 임관을 해요. 학사장교도 400여 명 임관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육사가 매우 적죠. 자, 이걸 합쳐볼까? 약 4000명이죠. 비사가 4000명이야. 1년에. 육사는 200여 명대가 임관을 하니까 인원이 거의 20배, 15배에서 20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4000명 중에서 40에서 뭐 한 80명 정도 중령을 달 거 아니야. 뭐 많이 달아봤자 뭐 100명이라고 치자고. 그러면 이 절대적인 숫자들만 놓고 봤을 때는 육군이 굉장히 인원이 많으니까 우리 해군은 막 7명 진급했대. 야, 비사라서 7명밖에 못했나 봐. 3명 진급했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사실은 진급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해군이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합리적인 군이라는 거를 알고 얘기를 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겠죠? 이번에 2차 진급 대상자는 61기였습니다. 자, 몇 명이 진급했냐? 13명 진급했습니다. 3차는 몇 명이 했냐? 8명 진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4, 59기는 3명이 진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기제라 그래가지고 58기 1명 진급했어요. 5차 진급자예요. 이렇게 진급했다고. 그러면 아까 1차가 88명 중에 27명이 진급했어요. 30%가. 솔직히 사관학교 62기가 좀 많기는 해요. 보통은 60명대가 남아있는데 88명이나 남아 계셨어요. 뭐 60명에서 80명이라고 대략적으로 총 인원을 친다고 해도 여기서 또 한 15% 진급한 거야. 여기서는 또 한 8% 진급한 거야. 여기서는 또 한 뭐 4% 진급한 거야. 3% 진급한 거야. 결론적으로 다 합치면 어떻게 되냐? 1차에서 5차까지 52명이 진급했는데 보통은 사관학교가 60명 정도가 남아있다니까? 60에서 70명 이렇게 남아있다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해군 사관학교 분들도 결론적으로는 진급이 잘 되는 거예요. 약 70% 이상 중령 진급이 보장되어 있다. 자, 우리 OCS를 또 보자고. 이게 1차 진급자죠. 2차 진급자는 4명 더 됐고요. 3차 2명이 됐네요. 4차 임기제라고 칩시다. 1명. 5차 97기 1명. 이렇게 있던데. 자, 비슷하지 않나요? 7명, 4명, 2명, 1명, 1명. 27명, 13명, 8명, 3명, 1명.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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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깎이는 느낌이죠. 똑같아. 그러니까 비율을 똑같이 쳐준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20%밖에 진급을 못했다고 한들, 예를 들면 102기 이분들은 지금 함정장교 총원이 10명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작년에 4명이 중령이 됐어. 근데 이번에 또 4명이 됐어. 그럼 80%가 중령이야. 여기는 이미 해사의 중령 진급을 넘은 기수도 생기는 거예요. 2차 진급인데. 그러니까 1차 진급자가 이번엔 적었지만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OCS는 이 편차가 너무 크긴 해. 예를 들면 어떨 때는 막 50%, 어떨 때는 막 80%. 이게 좀 많이 다르긴 한데 결국에는 사관학교랑 비슷한 수준으로 해준다고. OCS 같은 경우는 인력 수급이 사관학교처럼 막 10년 차까지 의무 복무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고, 처음에 뽑힐 때도 어떤 기수는 굉장히 많이 뽑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기수는 조금 뽑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편차가 너무 심해서 행운의 기수도 있고 불운의 기수도 있고 약간 그런 개념입니다. 이건 ROTC도 마찬가지고, ROTC 53기가 아까 1차 진급자가 8명 중에 3명이 진급을 했죠. 2차가 이분은 1명이 됐어요. 그리고 RT는 3차, 4차가 없네요. 3, 4차 진급자가 반대로 없었다는 거는 그 해당 기수 사람들이 8명도 아니고 더 조금 남아있어서 안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진급을 미리 이미 했을 경우도 있고, 그때마다 달라요. 결국에는 ROTC도 또이또이하다.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니까. 해군은 회사, OCS, RT, 출신, 성분 상관없이 중령 진급률은 비슷하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나요? 서로 타 출신과 경쟁하지 않는다. 대령도 마찬가지다. 근데 장성급부터는 얘기가 달라짐. 왜 그러냐면 대령까지는 한 3분의 1 정도 살아남는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15명, 5명 이 정도 남았다고 치자고. 사출신, 비사출신 이렇게 남았다 치자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장성 1스타, 2스타, 3스타, 4스타 가야 되는데 이 5명을 어떻게 쪼갤 거야? 15명 어떻게 쪼갤 거야? 점점점 이게 이제 합쳐지죠. 그때부터는 이제 장성급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비사 출신은 점점 이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기는 해.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근데 그래도 지금 장성분 중에 비사 출신 장성이 2스타까지 있단 말이에요. OCS에 2스타 한 분 있고 RT에 2스타 한 분 있나? 3스타까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거는 근데 인원이 갈수록 이제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저거는 사관학교가 다 해먹는 개념이 아니라니까.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이게 이제 해군의 정말 큰 장점입니다. 자부하는데 아마 공군보다도 이거는 더 좋은 시스템일 겁니다. 공군도 물론 육군보단 낫지만 아마 해군만큼 이 정도로 투명하게 관리하진 않을 거예요. 비사 출신으로 갈 거면 가장 유리한 게 해군은 맞습니다. 물론 해사 출신 분들 입장에서는 중령 진급부터 사실 육사와 공사에 비해서 좀 진급률이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서운하겠죠. 서운할 수 있는데 결론 근데 장성급에서 어느 정도 보장을 받잖아요. 어쨌든 인원이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장성 그 자리 숫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장교 인원 대비해서 장성 숫자가 가장 많은 거는 해병대고요. 그 다음이 해군이에요. 그 다음이 육군이고 그리고 공군이에요. 그래서 장성급 달기는 사관학교 중에서 가장 힘든 게 오히려 공사 출신들이 장성을 달기가 가장 어렵고요. 오히려 해사 출신이 장성 달기에는 가장 좋다. 해병대 포함했을 때. 그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근데 육군은 씨발 새끼들은 똑같아요. 이게 뭐야. 연간장교부터 이렇게 다 지들이 헤쳐먹으면 어떡하냐. 이 새끼들은 지들이 다 헤쳐먹습니다. 그러니까 씨발 이게 고인물이 썩는 거야. 같은 출신들끼리 썩어가지고 옛날에 막 사조직 만들듯이 육군에 사조직 없을 것 같아? 있을 거라고 생각해. 솔직히 없겠냐? 다 골프 친다고 뭐 서로 지그들끼리 술 먹고 패밀리 만들어서 놀고 다 똑같아. 말만 어떤 공식적으로 어떤 회 해갖고 없는 거지.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고 활동하는 거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든 한 세력이 모든 둥지를 다 차지하고 그 양분을 다 헤쳐먹으면은 고인물이 썩게 돼 있어. 그래서 거기서 파벌이 생기고 자기들끼리 친목질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육사가 지금 다 헤쳐먹고 국방부에도 다 헤쳐먹고 정치군인들 다 육사 출신이잖아. 해군 공군 출신 거의 없죠. 다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게 결코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좀 바꿔야 되는 시스템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번외로 타 병과 장교들도 진급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조종이죠. 항공병과 101기가 2명 104기 1명 한 명밖에 못했다 하는데 사실 조종은 소령으로 다 집에 갑니다. 자기 의무복무 10년 13년만 채우고 다 떠납니다. 왜? 민간 항공사로 파일럿으로 취업하려고 비행시간 채우고 바로 런합니다. 해군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 군대보다 더 좋은 직장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항공병과는 사실상 남아만 있으면 중령은 사 출신이든 비사 출신이든 거의 100% 다 단다. 자, 그 다음에 정보병과 101기 임명됐습니다. 군사경찰 102기 임명됐습니다. 정보통신 100기 임명 102기 임명됐습니다. 병기병과 99기 임명됐습니다. 병기병과에 요즘 사람이 없다는데 자 공병 101기 임명됐습니다. 조암 재정 정우는 없고요. 그 다음에 획득이라 그래서 여기는 방사청 근무자인데 여기는 이제 함정 장교일 수도 있고 병기 장교일 수도 있고 다른 장교 하면서 이제 획득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이게 방사청에 지원을 나중에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방사청에 가신 분들은 여기서 진급을 따로 추산해서 돌립니다. 여기서는 102기가 2명이나 됐어요. 근데 이게 한 명, 두 명, 한 명, 두 명, 한 명, 두 명 이러니까 사관학교는 몇 명 되냐 하죠. 자, 항공병과 사관학교 몇 명 되는지 보겠습니다. 5명 됐어요. 정보병과는 4명 진급했습니다. 군사경찰은 1명 진급, 정보통신은 3명 진급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3명 마찬가지 똑같죠? 자, 병기병과 하출신 2명, 공병은 2명. 또 추가를 해드릴게요. 조암병과 하출신 1명이 전부입니다. 대정은 하출신만 3명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운도 하출신만 2명 됐습니다. 자, 획득 출신이 4명 됐습니다. 보급병과에서는 이번에 중령이 단 1명도 안 나왔습니다. 사출신, 비사출신 다 1명도 안 나왔어요. 좀 특이하죠, 이번에? 자, 이렇게 보면 대충 이제 느낌이 올 겁니다. 타 병과들은 어떻게 보통 진급을 하냐? 여기는 기수가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1차 진급자일 수도 있고 2차 진급자일 수도 있고 이렇게 3차 진급자, 4차 진급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특과는 제가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뭐한 게 왜 이렇게 들쭉날쭉하냐면 OCS 한 기수에 장기 자원이 1명에서 2명입니다. 많아봤자 3명이야.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 정보통신은 한 4명까지 장기가 되는데 보통은 2명 정도가 장기가 되거든요. 특과의 경우 조암이나 재정, 정운 이런 데는 1명밖에 안 되고 보통 그래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2명 정도 장기 복무가 되는데 OCS가 그 기수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기수는 처음에 임관할 때부터 4명밖에 안 들어오는 과도 있고 근데 그중에 2명이 되는 거야. 보통은 특과는 많아봤자 8명 내로 보통 임관을 하거든요. OCS 같은 경우는.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모두 다 함정장교로 배를 1년을 타고 중2 때 이제 전과의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전과를 하는데 보통 한 2명 정도 넘어옵니다. 이런 병과마다 항공병과 제외하고 2명 정도씩 넘어와요. 근데 그 중에서 이게 지금 사출신 4명, 5명, 1명 막 이런 식으로 써놨으니까 그럼 다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 전 1, 2, 3, 4차 기수를 다 합쳐놓은 거기 때문에 진급 대상자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병과별 보통 남아있는 사람이 장기자원이 사출신, 비사출신 합쳐서 4, 5명 이내로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한 2명 정도 증명된다. 많을 땐 3명일 수도 있고 적을 땐 1명일 수도 있고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함정장교들보다는 진급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어떤 기수 같은 경우는 병과에 막 2명 남아있는데 그 중에 1명이 중령이 돼. 그러니까 이게 운이 너무 많이 따른다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적어요. 해군이 진짜 여러분들 깜짝 놀랍니다. 육군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장교가 사람이 너무 적거든요. 진짜로. 나중에 소령 중령쯤 되면은 진짜 그 병과에 막 해봤자 막 3명 4명 막 이렇게밖에 없어. 왜냐면 기술행정병과는 대령이 끝이야. 해군은 병과장이 대령이에요. 병과장이 대령. 매해마다 이제 병과마다 이제 돌아가면서 한 명씩 준장 자리를 하나씩 주기는 하는데 그거는 사실 논외로 하자고. 암튼 실질적으로는 40%에서 80% 정도 중령 된다. 근데 편차가 큼. 그리고 OCS 같은 경우는 사실 기술행정병과에서 중령 달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20, 30% 확률인 것 같아. 오히려 사출신들이 기행병과에서는 중령 달기가 쉽죠. 근데 또 반대로 어차피 해봤자 여기 출신마다 막 대상자가 한 3, 4명밖에 없는데 운 좋게 사관학교 친구들이 한두 명이 10년 차에 막 전역하는 경우도 생겨요. 아, 나 이거 군생활 너무 안 맞아 이러면서 나가는 애들이 생겨. 그런 기수는 이제 진급의 퍼센테이지가 확 올라가는 거지. 아무튼 이런 느낌이다. 잘 참고하시고 해군 장교, 육군 장교, 공군 장교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다면은 저는 해군을 가성비가 좋다. 나쁘지 않다. 공군이 가장 많이 몰리는 것도 사실이잖아. 공군은 되기가 힘들어. 공군이 안 되면 그러니까 해군을 가고 해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육군을 선택하고 그게 안 되면 해병대로 가자.